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 실장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금요일 우리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강한 고용과 메타가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5% 상승 마감, 나스닥은 1.74% 상승 마감, S&P 500은 1.07% 상승 마감했습니다. 1월 피농업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메타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날 또다시 차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1월 비농업 고용 지표와 메타의 주가 급등,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 등을 주시를 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전월보다 35만 3천 명 증가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 18만 5천 명 증가를 2배 가까이 웃돌았고요. 1월 실업률은 3.7%로 석 달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6%, 전년 대비로는 4.5% 올라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임금 상승률도 가팔라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20%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5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도 70% 수준으로 전달에 90%를 웃돌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웃돌면서 앞서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은 5월로 후퇴를 했었습니다. 채권금리가 고용보고서에 큰 폭으로 뛰었으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요. 10년물 금리는 4.02%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약하에도 기술 기업들의 실적 호조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계산했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사상 첫 분기 배당을 발표를 했고요. 또한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메타의 주가가 20% 이상 올랐고요. 전날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주가가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애플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중국 매출이 감소하면서 주가는 0.5%가량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경제 지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한 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9.8로 직전 5월에 69.7에서 상승을 했고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전달에 3.1%에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지표 강세에도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된 만큼 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경제지표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이날 지표로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더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술주 특징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1.84% 상승,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4.97%, 애플은 0.54% 하락, 알파벳은 0.86% 상승, 아마존은 7.87% 상승, 메타가 20.32% 상승, 넷플릭스는 0.51%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모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1% 상승, 제기아 엔비디아 AMD도 4.21% 상승했습니다. 전기차는 테슬라가 0.50% 하락 마감하면서 187.91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이날 차량 220만 대를 리콜하는 게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대부분이라 합니다. 루시드는 3.22%, 니콜라는 0.23% 하락을 했고요. 니비아는 0.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국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 등의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독일, 프랑스, 영국, 독일과 프랑스는 상승 마감했고요. 영국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 원유 공급 불안에도 중국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등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WTI는 72.28달러 2.08%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유 공급 불안에도 중국 경기 침체 우려에 수요 감소 전망 등의 하락 마감했고요. 국제 금값은 달러 강세와 미국 장기 금리 상승 등의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온수당 2053.7달러 0.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2615.31포인트 2.87%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 기술주들의 훈풍과 저 PBR주 강세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8천억, 1조 9천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6,42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특징지를 살펴보면은 자동차 수출 4개월 연속 증가세와 자동차 업종 저PR 재평가 기회 분석 등의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부품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는데요. 서현이와 대우플러스, 기아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동국홀딩스, 서현, SK스퀘어, 이마트 등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 지속이 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도전비전이 급등이 나왔는데 동아 오츠카 차세대 통합 시스템 구축 완료 소식에 도전비전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814.77포인트 2.01%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지를 살펴보면은 LK99 논문 저자 김현탁 교수가 3월 4일 정도 미국 물리학회 APS에서요 초전도체 관련 발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CCS가 상한가를 갔고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 또 CCS 같은 경우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동사에 유상증자 당행 누모 소식도 있으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신성 델타 테크 또한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NK맥스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박성우 대표가 반대 매매 의혹의 해명에 대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헬릭스 스미스 또한 상한가를 가는데 엔젠시스 중국 임상항 3상 시험에서 주 평가 지표에 달성했다는 소식에 헬릭스 스미스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플레이디가 상한가를 가는데 고객사, 메타, 네이버, 호실적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닉홀딩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닉홀딩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푸른저축은행 또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HLB 테라피스가 신고가 달리고 있는데 간암치료제, 후보물질, 리보세라님 미국 FDA 허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HBL 그룹주가 또 급등하면서 HLB 테라피스가 가장 먼저 치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PHI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자동차 부품 수출 4개월 연속 증가세와 또 자동차 업종 PBR, 저 PBR 재평가 기회 분석 등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우진엔텍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한수원이 한국수자원 원자력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기대 지속관과 정부 세계 최고 수준 SMR 소형 모델 SMR을 개발하고 조기 상용화 등의 원전용 핵심 우진엔텍이 이제 조기 상용화 등 원칙의 SM 개발과 조기 상용 원칙 등의 원전용 핵심 감사 시스템 원천 기술 부각이 되면서 우진엔텍에도 급등이 나왔고요. K옥션 또한 증권권 업계들이 STO 시장 선점, 증권형 토큰 이 시장 선점을 본격화하기 위해 STO 토큰 증권 발행 STO로 관련 종목들도 K옵션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1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모두 성투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